혹은 더 어려운 길들을 헤쳐가는 모습은 물론 이를 넘어 이 여유로운 공간을 세워놓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상상까지 이 차를 통해 얻게 될 더 많은 행위의 가능성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요. 즉 EV9은 크기만 큰 대형 세단이 보여주던 제한적인 어포던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대한 어포던스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 방식이 상상 속 영웅주의를 자극하는 것에서 현실의 어포던스를 자극하는 것으로 한층 더 깊어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차를 구성하는 스타일링에서도 어디 한 군데 구시대의 영웅주의를 자극하는 곳이 없는데요. 전면, 측면, 후면, 운전석, 그리고 뒷좌석을 따라 차의 곳곳을 보며 가장 인상적인 디테일들만 나열해봐도 허세와 럭셔리를 중심으로 풀어낸 디테일은 없습니다. 램프와 그릴은 단순하지만 기분 좋은 퍼즐처럼 한 단계 숨겨진 호랑이 코를 찾게 하고, 측면의 인상적인 볼륨감은 이 차가 만들어낼 풍족한 힘으로써 더 큰 어포던스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핸들, 센터 콘솔은 물론 시트를 거쳐 뒷좌석과 도어 트림을 통해 이 차의 모든 곳을 보며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EV9이란 스토리를 감상해보면 그 어디에서도 럭셔리와 허세는 보이지 않았던 반면 동시에 어디에도 빈틈없는 제대로 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기아의 플래그십이 들려주던 스토리는 럭셔리란 자신들이 정한 주제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중간중간 빈틈들이 집중을 방해했던 데 반해 EV9의 스토리는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 그 집중을 영웅주의란 조각 없이 완성해냈다는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무려 기아의 엠블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EV9에 담긴 스토리가 온전히 기아라는 브랜드의 스토리로 쌓여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엠블럼에 대해선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기아는 플래그십이 아니어도 유독 조금만 신경 쓴 차가 나오면 유난히 다른 차들과 담을 쌓아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피러스는 물론 모하비와 스팅어까지 모두 기아의 엠블럼을 외면했었고, 그 탓에 결국 브랜드의 스토리가 쌓여갈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만 같았는데요. 저는 브랜드의 엠블럼이란 그 자체의 미적 완성도보다 그 브랜드가 보여준 유무형의 스토리들이 쌓여 인상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에서 스토리를 쌓아갈 기회를 잃은 이 엠블럼이 부족해 보였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아의 모든 차와 똑같은 엠블럼을 가지고 등장한 플래그십인 EV9은 우리 사회가 행복의 진리라 믿는 엠블럼이란 담도 없고 그 속을 채우는 허세도 없지만 풍족한 스토리와 높은 어포던스로 정말 가지고 싶은 차를 만든 것은 물론 이를 넘어 상업적 성공까지 거뒀다는 점에서 이제 우린 비싼 걸 팔기 위해선 무조건 담과 럭셔리로 영웅주의를 자극해야 한다는 말을 당당하게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례와 근거를 얻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럭셔리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소비자가 그저 럭셔리를 원하면 그게 곧 정답이 아닌가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럭셔리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닌 보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럭셔리가 싫다는 말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잘 살자거나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현대 도시는 그 주인공이 더 이상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뀐 지금, 즉 특별하다의 의미가 수직의 높은 곳을 말하던 것에서 높이와 상관없이 다른 것이 되어버린 오늘날, 도시의 주인공 또한 보통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흔히 시대가 변할 땐 그 시대의 주인공 또한 변하듯이 그 변화를 이해한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요. 20세기 초 시대의 주인공이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가던 시기,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집을 중산층의 것으로 만들어낸 건축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란 평을 듣고 있고 중산층을 위한 온갖 명품이 난무하던 2000년대 말 보통 사람들을 위한 창의적인 도구를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또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애플이 왜 그토록 비싼 가격의 근거로 왜 럭셔리를 언급하지 않는지와 어째서 럭셔리했던 브랜드들은 그 지위를 낮춰 보통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여전히 담과 럭셔리를 통해 영웅주의 도시와 상품을 만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치 시대의 주인공을 읽어낸 듯한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은 만약 이 차가 정말 우연히 등장한 결과물이 아니라면 어쩌면 이 브랜드는 애플이나 테슬라를 위협할 시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잠시 가져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EV9이라 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이오닉 편에서 얘기한 장소와 비장소, 즉 삶과 통합된 장소인지 혹은 목적을 가지고 잠시 스치는 비장소인지에 대한 차이인데요. 전기차는 기성차와 달리 건축의 3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유적 의미지만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EV9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채 이동을 전기로 한다는 것에서 그리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입니다. 즉 우리의 하루에서 분리되지 않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될 수 있었던 기회와 자원을 모두 가지고도 여전히 이동이라는 목적만을 바라본 탓에 우리의 삶과 더 깊이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자동차는 이동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왜 아쉽다는 것인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 하나 없는 애플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결과물들은 머무는 장소가 되어 있는 반면 목적이 있을 때만 잠시 스치는 우리 브랜드의 결과물들은 여전히 비장소에 머무는 것을 본다면 장소와 비장소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EV9은 세상 어느 자동차보다도 장소가 될 가능성과 자원을 많이 가진 차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이오닉 4편에서 보다 깊게 다뤘으니 많은 감상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EV9에게 이를 당장 해결하라는 것은 우리 도시에서 아파트를 넘어선 주거 건축을 당장 만들어 보라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어쩌면 더 이상 따라갈 혹은 따라할 브랜드가 없어진 기아와 여전히 비장소를 장식으로 꾸며내야 살아남는 아파트란 두 분야는 마치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넘을 수 없는 담에 막힌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분야에도 장소가 될 수 있는 대안과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저는 물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수많은 답을 만들어 뒀듯이 자동차와 건축을 보통 사람들의 삶과 통합된 장소로 만들어줄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즉, 우리가 풀지 못한 진짜 문제는 답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 그 답을 향해 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 등장할 영웅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걸 아는 악당에겐 그 두려움이란 도구만큼 우릴 담 속에 가둬놓기 좋은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탓에 아마도 우린 계속해 영웅주의 도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고 이 브랜드조차 다시 영웅주의 상품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영웅주의 도시와 영웅주의 상품은 우리의 너무나 보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쩌면 이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도시와 사회의 문제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게다가 이를 심각하게 만드는 악당은 얼마든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반면 그 어떤 영웅이 등장해도 이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불리함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도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영상은 아주 과감한 말로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고
범접할 수 없다 믿는 존재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그 진짜 이유가 정말 그들이 초인이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 만약 한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문자였거나 이순신 장군이 한두 번쯤 패배했다 해서 우리의 존경심이 변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건 그분들의 초인적인 능력이 특별해서라기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를 생각했던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영웅주의 도시와 그 도시가 만들어내는 영웅주의 상품이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그들 같은 초인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그들 같은 진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상상 속 영웅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잊고 있던 현실 속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며 제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EV9을 넘어선 기아의 그 다음 세대의 플래그십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감상을 꼭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